그래서 김혜린 선생님의 테르미도로 이런 게 연재됐었고, 비천무 이런 건 만화책방에서 나왔고, 또 강경옥 선생님의 뭐 별빛 속에 만화방에 있었고, 라비앤폴리스가 연재되고, 또 신일수 선생님의 아르메아는 내 딸들, 뭐 그다음에 1999년생 이런 작품들이 막 쏟아지던, 그러니까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만화들이 막 쏟아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만화들이 제가 그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 저를 좀 구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명의 빛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신아라고 하고요. 웹툰을 스토리 콘티까지 하는 파트를 일하고 있는 웹툰 작가입니다. 어떤 시대건 트렌드라는 게 있었어요. 다뤄지는 소재도 옛날에는 유럽 무슨 스페인의 어떤 왕국의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 고등학생들 얘기만이 쭉 나오던 때들이 있었어요. 또 이야기하는 방법들, 초점이 되는 중심 아이디어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9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천계현 선생님의 난 슬플 때면 춤을 춰 막 이런 그런 만화와 거기에서 말하는 중심 아이디어, 성장과 자유 이런 얘기들과 지금 말하는 거는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레벨업물이나 회기물 보면요, 개인의 욕망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사회가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머니게임, 파이게임, 이 세상에 희망은 없어, 직시해, 우리는 계급사회에 있는 거야, 이런 만화들 나오고, 그래서 양쪽으로 좀 갈라지는데, 그런 판타스틱한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만화, 그런 것들은 이제 로판, 그리고 레벨업물, 뭐 남자 쪽에서는 무협 레벨업물 이쪽으로 가고, 이 아주 현실적인 머니게임, 파이게임, 뭐 김칸비 작가의 뭐 돼지우리 뭐 이런 거, 정말 인간의 이런 걸 좀 두들겨 이제 끌어내는, 막 후벼 파는, 저는 이게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텐트폴이 끌어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만화는. 약간 다릅니다. 극장, 영화나 영상 쪽도 다양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만화만큼 다양성이 중요한 시장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전체 매체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만화가게 굉장히 수천 권의 정말 다양하고 구석에서 발굴한 디깅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이 작품 내 취향이야, 마이너하지만 해주고 있구나. 이게 바로 이 문화의 좀 가장 강점인데, 그래서 수많은 시도들이 이 운동장에서 일어나고 여기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더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뽑혀 나가는 그러는 어떤 산삼밭 같은 데거든요. 여기는 다양한 산삼들이 있는. 근데 그 산삼들이 자라지 못하게 딱 하나의 모양으로만 자라게 만든다면 이 시장은 망하겠죠.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시면요, 쇼폼에 쏠려 있지만 그 장르가 똑같진 않아요. 유튜브는 그거는 쫙 펼쳐놓고 어떠한 자극을 주지 않고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아가다가 알고리즘 하다가 마의 세계로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시리즈는 어떠냐면 그들이 정해줘서 떠먹여줍니다. 이걸 먹어, 이건 될 작품이니까 이거 먹고, 스크린 독과점이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소비자들이 그런 작품을 많이 본다고 해서 다른 작품을 볼 수가 없는데요. 아예 발굴해서 큐레이션을 그렇게 안 해주는데요. 하다 못해 큐레이션형 플랫폼 중에 그나마 제일 이 디자인 많이 하고 넷플릭스, 뭐 밀지 일정 다 돼 있잖아요. 거기는 전 세계 글로벌 일정 정해서 돌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올해 한국에서 6개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어느 날 오픈하고 어느 날 오픈하고 겹치지 않게 공정하게 프로모션 기회를 줍니다. 웹툰은 어느 모델을 좀 종합해서 가야 되냐. 제작비를 대기 때문에 웹툰 플랫폼들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 모델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럼 넷플릭스처럼 정말 선별해가지고 잘 해서 이런 독자들이 지금 이 유행이 팍 꺼지고 탁 떠나버리지 않도록 진짜 10년을 내다보고 세계 글로벌을 내다보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뛰어난 전략을 갖추든가.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 듣고 내가 규칙 정할 테니까 니들이 왜 이 의사결정에 끼어들려고 해. 어마어마한 양의 콘텐츠가 필요해요. 그래서 콘텐츠를 계속 늘려요. 7만 개 이상의 타이틀이 지금 카카오 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근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요. 끝도 없어야 되고 끝도 없이 다양해야 돼요. 그러면 이
우리가 일하는 이 실제로 일하는 창작 생산자들, 제1 생산자들을 다양하게 최소한의 자기가 어떤 리스크만 짊어지고 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내 작품을 할 수 있게 다양하게. 뭐가 먹힐지 몰라요. 성공은 모릅니다. 실패를 안 하는 방법으로만 간다고 한다면 절대 이 시장은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 기업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세상이 굉장히 더럽다는 거예요. 부조리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사극을 쓰고 있어요. 세조의 와이프 정의왕후 얘기를 쓰고 있어요. 독재자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 와이프입니다. 지금 자기는 와이프인데 이 세조가 미친 짓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죠. 망가뜨리고 지금까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단종을 죽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정의왕후는 자기 자식 다 잃고 뭐 이렇게 돼요. 불행을 많이 겪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수렴청정을 하게 돼요. 최초의 여성 권력자예요. 조선시대. 그러니까 중심 아이디어는 이 세상이 이래.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요? 항상. 근데 그 문제나 세팅이나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랑 제가 작품에서 다루는 문제랑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실 웹툰은 돈 벌기 위해서 좀 로맨스의 탈을 많이 씌운 게 있어요. 많이 씌웠어요. 최소한의 수익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건 지지는 않는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좀 지금 쓰고 있는 작품이고, 왕우정희 이런 작품이고, 사극을 쓰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6.25 시대 때도 유물을 이제 지키는 사람들. 저 전쟁 시절엔 그럼 어떻게 해? 다 미쳐 돌아가는데. 나의 하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는 있다고 믿고, 그리고 저의 삶도 스토리와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요. 이거 뭐 되게 보잘것없지만 곰팡이 핀 반지하 18평 빌라에 식물을 키우고 곰돌이한테 리본을 묶어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나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 작품으로서 쓰고 싶은 거예요.